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상과 배상 팁입니다. 자, 교통사고가 나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발목이 골절됐다, 양쪽 다가 골절됐다, 마비가 있다, 아니면 또 다른 중상해다 라고 하면은 병원에서도 간병인을 이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계속 치료하다가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도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비 같은 경우에는 평생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사에 간병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고 과연 어떻게 간병비가 산정되는 걸까? 내가 냈던 돈을 주는 건가? 아니면 따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사 약관에서 간병비 산정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간병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이건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금액도 다를 뿐더러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에만 간병비를 준다, 그리고 법원에는 이런 경우에 간병비를 준다, 이 기준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영상 설명에 앞서서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 표시, 댓글에 간단한 응원 또는 질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병비는 법원에서 한 달에 얼마를 인정하는지, 약관에서는 얼마를 인정하는지 이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일용근로자 임금이 한 달에 한 320만 원 정도 된다. 이 일용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냐면요, 법원에서 산정하는 기준은 하루 일당이 14만 5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의 22일분을 산정을 해서 이게 일용근로자 임금이 되는 겁니다. 왜냐?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8일이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간병인이 필요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간병인은 30일치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하루 일당 14만 5천 원 곱하기 30일 계산해서 이게 법원에서 한 달에 소요되는 간병비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간병비가 어느 정도 되냐? 지금 2021년 하반기잖아요.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435만 원 정도가 돼요. 일용근로자 임금이 320만 원, 이거를 나누기 22를 해서 다시 30일로 환산을 하면은 435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때 간병인을 인정하는 기준이고요. 그러면은 약관에서는 한 달의 간병비를 대체 얼마를 인정할까요? 당연히 법원보다는 작겠죠. 보험사에서는 한 달에 약 280만 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법원에 산출한 거하고 보험사 약관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대략 한 150만 원 정도가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원에서 어떤 때 그러면 간병비를 인정하냐, 그리고 약관에서는 어떤 때 간병비를 주냐,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 약관에서는 간병비 인정 기준이 물론 상해급수에 따라서 최대 2달까지는 나옵니다. 그거는 1급부터 5급까지의 상해에 있을 때 15일치, 30일치, 2달치 이렇게 나눠서 나오거든요. 그거 말고 입원 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간병비, 또는 퇴원하고 나서 치료 기간 동안 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마비 상태인 경우에는 평생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관에는 어떨 때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냐면요, 약관은 전체 다가 마비돼야 됩니다. 혼자서 밥도 먹어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도 안 되고, 고개라도 돌릴 수 있으면 안 되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기준이 충족돼야지만 약관에서는 지급한다라는 거죠. 약관에서 지급하는 기준은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신체 일부분이라도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그 간병비 인정 조건이 안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때 인정할까요? 법원에서는요, 나중에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신체 감정을 받죠. 그 신체 감정 결과에서 의사가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간병이 인정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8시간이 간병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435만 원 다 인정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정도까지는 아닌데 목욕하거나 밥 차려주거나 할 때는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통 4시간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435만 원에 나누기 2 해서 뭐 한 대략 220만 원 정도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안 돼요. 실제로는 8시간이 필요하지만 나는 간병비를 이때까지 매달 200만 원씩 줬다, 공동 간병인을 썼다, 아니면은 여기가 간병 보조 병원이기 때문에 간병인이 나한테 굳이 안 붙어 있어도 간호사들도 다 도와준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200만 원을 줬지만 앞으로는 435만 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200만 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4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감정을 갔어요. 근데 감정의사가 8시간 간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기간은 435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보험사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꼬투리를 잡냐면, 이때까지도 2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어떻게 앞으로 435만 원을 쓸 수가 있냐,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하다,
깎아달라 이렇게 판사한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도 반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간병인한테 준 것만 200만 원이고 가족 간병 안 했냐? 그리고 간호사가 간병 안 도와줬냐?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간병비가 들어간 거고, 앞으로는 만약에 퇴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 못 받는다. 그러면은 간병인을 하루 종일 쓰던가 가족이 하루 종일 간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반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소송 과정 중에서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선택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도요, 누구한테 소개받았다, 설계사한테 소개받았다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무조건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송을 맡기면 모든 변호사가 똑같이 진행을 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소송 전에도 그렇습니다. 맡겼을 때 손해사정사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 변호사라는 직업이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셔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간병비를 어떻게 산정하고 보험사하고 법원하고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